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정봉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조금 더 명확한 결론을 오늘 냈습니다. 자, 해당 문건 상당수가 위조됐다는데 한미의 견해가 일치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사실 확인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했던 전날까지 입장에서 조금 더 나간 발언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 확인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는데 오늘은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단어를 정확하게 사용했는지는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조가 됐다는 얘기는 아예 수집되었던 적이 없는 정보를 누군가 정보가 수집된 것처럼 만들어냈다는 의미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없는 걸 만들어냈을 때 위조가 되었다고 하는데 또 미국 측의 반응을 들어보면 이게 대통령실이 발표한 내용이 변조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의미 아니었나 싶습니다. 문건은 있는데 문건은 있는데 그 내용을 예. 누군가 좀 조작을 했다는 것이죠. 내용을 좀 일부 바꾸거나 해서 이게 만약에 러시아에서 개입을 했다면 러시아 측에 유리한 내용으로 좀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법률적으로는 변조되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조가 정확한 표현인지 변조가 정확한 표현인지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언론에 보도된 물론 미국 뉴욕타임즈에 보도된 내용입니다만 내용 자체가 사실과 다를 것 같은 부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네타냐후 총리에 반대하는 시위를 지원했다는 내용이라든지. 예, 어제 이스라엘이 이 허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그리고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에 파병한 적이 없는데 거기에 프랑스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 이런 거는 명백히 사실과 좀 다른 내용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정보를 누군가가 내용을 바꿔버린 것인지 아니면 오늘 대통령실의 발표대로 아예 없던 정보를 그냥 정보가 수집되었던 것처럼 만든 것인지는 예. 좀 더 사실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특히 뭐 우리나라 부분에 대해서 예. 뭐 야당의 허위 의혹 제기가 국익 침해 행위다. 야당에도 오늘 대통령실에서 공세를 했는데요. 자, 대통령실이 강공으로 좀 돌아선 이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이스라엘과 프랑스가 이 기밀 문건이 허위다 어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영향도 좀 있었을까요? 글쎄요, 저는 지금 이제 김용남 의원도 쭉 말씀을 하셨지만 미국 측 발표 입장을 봐야 된다고 보는데 오늘 이제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이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으로 봐야 될 사항이 세 개인데 첫 번째 문서의 유출입니다. 문서의 유출. 예. 이게 두 번째입니다. 문서의 유출. 첫 번째는 뭐죠? 예. 첫 번째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문서 유출이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문서가 상당 부분 위조 또는 아까 변조가 저는 더 맞는 것 같은데 변조되었다. 예. 첫 번째는 뭐냐면 유출된 문서가 기밀 문서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전제가 그럼 기밀 문서의 내용인데 우리 정부는 이것을 이제 이게 다 왜곡되고 사실과 무관한 가짜 뉴스다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찍었는데 미국 측 해명은 그런 게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밀 문서고 기밀 문서가 유출되었고 유출된 문서를 봤더니 내용이 상당 부분 일정 정도가 변조되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밀 문서의 존재는 미국은 인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기밀 문서 내용에 대한민국 정보의 도감청 혹은 휴민트로 인한 정보 소스가 흘러나간 거 이 부분이 인정이 된 거거든요. 미국 발표에 따르면. 근데 우리는 그러면 사실상 도감청을 인정한 반응이다. 미국의 반응이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 기자들이 계속 그 부분을 캐묻습니다. 예. 원래 있는 문서가 상당 부분 사실이냐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계속 피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해명을 하는데 예. 대부분의 기자들이 사실을 전제로 유출되었고 유출된 내용의 상당 부분 일정 부분이 변조되었다. 이렇게 이제 기사들이 미국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왜 실질적으로
피해자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장서서 미국의 입장을 변호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죠. 아, 그 기밀문서가 만들어졌으면은 도청이 됐네? 혹은 문서가 유출이 됐네? 이걸 인정하고 그럼 우리가 미국 측에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 가짜 뉴스다? 라고 딱 규정을 해버리고 그다음에 이것을 국내 문제로 정쟁화 시켜버립니다. 야당이 이거 문제제기 해이죠. 여당 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문제제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감청이 없었다라고 우리 정부가 서둘러서 매듭을 짓는 듯한 자세는 한미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별로 좋지가 않다. 그리고 지금 강공 모드로 나가면서 국면을 전환하려고 하는 것 자체도 어찌 보면 본질에서 좀 비켜나 있는 거다. 예. 왜냐하면요. 도감청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져버리면요. 예. 그럼 그 실질적으로 만약에 있었다고 전제가 되면 이후에 거기서 도감청 시설이나 이런 거 있는 거 어떻게 그 찾아내거나 어떻게 공사하고 바꾸죠? 이런 문제 등등의 문제. 그럼 앞으로 미국이 또 계속 한다면 어떻게 막죠? 예. 그 이런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감청이 없었다라고 단정하고 서둘러서 지난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백악관이 문건 유출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법 감청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은 없습니다. 자, 근데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먼저 선을 긋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신데요. 미국 측의 반응을 보면 도감청이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반응을 내는 거는 아니죠. 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명확한 뭐, 입장은 없었습니다.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예. 있습니다. 사실은 도감청의 방법이 아닌 다른 첩보 수집의 방법을 통해서 모은 첩보를 갖고 정보를 내는 방법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도감청을 사실로 전제해서 이야기를 전개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뭐 늘상 이런 일이 벌어지면 미국은 끝까지 도청이나 감청 아니면 다른 나라 정부의 일종의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스파이가 되는 거죠. 스파이가 되겠죠. 뭐 흔히들 이런 경우에는 휴민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떤 측면에서는 스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존재를 절대로 인정할 리가 없죠. 사실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을 거고 다만 실무적으로 양국 간의 협상이 이루어질 때는 사실상 긍정하고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명확하게 그것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는 않지만 실무적으로. 그렇죠. 뭐 예.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걸 전제로 해서 협상을 이어가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우리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내용도 또 미국이 공식적으로 내놓는 반응도 도감청의 실시 여부 또 휴민트의 존재 여부는 끝까지 확인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적인 답변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예. 양국 국방장관도 20분 정도 통화했고 미국 국방장관이 먼저 이제 전화를 요청해서 통화를 했다 이렇게 전해지는데 자, 어쨌든 미국은 이번 문건 내용보다는 유출 쪽에 방점을 찍고 좀 조사를 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측은 당연히 그렇겠죠. 미국 측은 어쨌든 정보의 일부 내용이 변작이 되던 누군가 손을 댔던 간에 만약에 원본 정보가 있었다면 그 유출 경위는 미국 측에서는 심각한 문제라고 봐야겠죠. 사실은 2013년도니까 10년 전에도 전 CIA 직원인 스노든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고요. 뭐 몇 년마다 한 번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보면 이 경로를 찾는 건 미국으로서는 최우선의 책무가 될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있었느냐 없었느냐 미국의 첩보 활동이 그렇죠. 그게 불법적인 방법이 행해졌느냐를 확인해야 될 것이고 또 확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비공식적으로는 얼마든지 이런저런 요구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입장에서 사실 궁금한 거는 정말 그 불법적인 첩보 활동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입장에 따르면요. 완전히 이게 가짜 뉴스거든요. 그 유출된 정보가.
가짜 뉴스라고 하면 미국 그 정부 당국이 유출이라는 표현을 안 쓰죠. 유출이면서 그 전제가 뭐였었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밀 문서라고 하는 기밀 문서가 유출되었다. 근데 유출된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일정 부분이 위변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공식 입장이에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기밀 문서가 있었다. 그럼 기밀 문서는 어떻게 취합됐냐? 당신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좀 주세요. 아니면 SNS 나온 것도 상당 부분 내용이 있으니 이거는 회의 내용이니까 도청으로 나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휴민트가 빼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두 가지죠. 도대체 우리 정부 내부에 이 정보를 빼돌린 사람이나 혹은 도청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파악이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 이런 부분을 미국이 주도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적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안 하고 완전 위조되고 가짜뉴스 미국이 유출한 표현을 왜 씁니까? 있었던 건 분명한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있는 문서는 도청 내지는 휴민트를 통해서 나온 게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아까 이제 김영남 의원이 스노든 미국 도청 자료 폭로할 때 어떻게 했냐면 많이 이미 보도 나오고 있지만 메르켈 총리하고 마크롱 그때 마크롱이 아니었죠. 미테랑 대통령이 그 진위 여부 확인이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진실일 것이다라고 하면서 대단히 항의를 했죠. 강도 높게 항의했죠. 그럼 미국이 바로 사과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우리가 한미 안보나 한미 동맹은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먼저 미국 측을 비호할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미국이 어떻게 입장을 취하는지 좀 기다려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왜 우리가 피해자한테 자꾸 가해자를 감싸는 방향으로 나가냐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에서 지적하는 거고 국민들이 그러기 때문에 정부의 발표를 잘 안 믿는 쪽으로 가는 거죠. 곧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오전에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최종 조율을 위해서 워싱턴으로 출국한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리도 내부적으로 좀 평가를 해봤고 미국도 여태까지 자체 조사를 했을 텐데 오늘 아침에 또 양국 국방장관께서 통화를 하셨고 양국의 견해가 일치합니다.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되었다. 이번 일에 대해서 미국 측에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좀 전달하실 계획이세요? 할 게 없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위조를 한 거니까. 따라서 자체 조사가 좀 시간이 걸릴 거고요. 그리고 제 방미의 목적은 이게 아닙니다. 한미 동맹에 있어서 이게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변수가 될 수가 없죠. 자, 미국 측에는 위조된 거라서 입장 전달할 게 없다. 그리고 한미 동맹의 변수가 될 가능성도 없다. 이렇게 단언을 했는데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언론 앞에서 하는 얘기하고 아마 미국 측 카운터 파트너를 만나서 하는 얘기는 충분히 다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기서는 위조되었다라고 딱 선을 그었습니다만 내용을 종합해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일부 내용이 변조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렇다면 일종의 정보 수집 활동은 있었을 수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의할 게 있다면 항의할 수 있겠죠. 다만 이게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뤄질 수는 당연히 없을 겁니다. 실무선에서 조율하고 미국 측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정도를 요구하고 또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이참에 이것까지 들어달라고 하는 일종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한국 정부도 그렇고 미국 정부도 그렇고 공식적으로 이거를 인정하는 발언은 나중에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측에는 위조된 거라서 입장 전달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떠났지만 실제로 가서 실무진들 만났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는 자초조정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셨거든요. 김태호 차장이 저렇게 질문했으면 제가 기자라고 한다면 그럼 위조됐으면 원본은 뭔가 있는 거냐? 그럼 원본 보게 되면 우리나라 대통령실이 뚫린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뭔가 있는 것이 위조됐다는 거 아니에요? 전혀 없는 것이 새롭게 완전 가짜 뉴스로 창작됐다는 표현을 안 써요.
근데 미국 측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있는 거예요. 있는 게 위조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지적을 해야 되는데, 자, 미국 측에는 어떠한 입장을 전달할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한미 동맹 흔들리지 않죠. 그러나 앞으로 악수하면서 뒤로 아주 우리의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지갑을 뺀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들 지갑 왜 빼냐. 그리고 이미 스노든 폭로했을 때 전 세계 50여 개 국가를 그냥 사정없이 이렇게 도감청하고 정보 유출을 하고 이랬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한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우방국에 대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출됐으면 그 우방국에 사과하면서 그 이후에 조처를 취하는 것을 끄집어내는 게 정부의 역할이죠. 두 번째로 또 뭐가 있냐면 국민에 대한 신뢰입니다. 국민들이요, 미국 보도되는 거 다 봅니다. 근데 미국 측은 도감청이나 이런 정보 유출을 인정하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정부 없다 그러면서 국민들이나 야당을 억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 그럼 우리 정부는 도대체 미국 측 입장을 대변하는 거야? 대한민국 국민의 국익을 대변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요, 대통령실이 뚫렸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하고 뚫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두 가지 프로세스를 공개해야만 국민들의 신뢰가 되는데, 가짜 뉴스다. 그리고 이용하는 세력이 있다. 한미 동맹 문제 없다. 한미 동맹 문제 없다는요, 안물안구입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고 그건 안 흔들립니다. 왜 그 얘기를 하면서 미국 측이 그럼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뭐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우리가 굳이 해명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지금 이제 김영남 의원께서 비선 라인이나 비공개 의제로는 던질 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안 믿습니다. 공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항의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갖고, 이 문제는 미국과의 국익이 중요한데 국익의 근간이 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지탱이 되고 있어야 됩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한미 동맹만 강조한다고 어느 국민이 거기에 동의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접근하는 프로세스 자체가 서둘러서 왜 우리가 진화하는 거예요. 피해자인데.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문제 때문에 지금 이 보안 문제도 발생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게 대통령실은 군사시설, 예전에 국방부로 썼으니까요, 청와대보다 훨씬 강화된 도감청 방지 시스템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국제 정보 활동을 하는 사람들,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창보다 강한 방패는 없답니다. 그러니까 뚫리기 마련이라는 거죠. 뚫릴 때마다 대비책을 세우고,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게 러시아에 있는 미 대사관을 도청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다시 짓는데 15년이 걸렸다는 거거든요. 자, 사후 대책을 세워갖고 절대 도청을 못하게끔 막은 거죠. 예를 들어서요, 김병주 사성장관 출신의 의원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공사할 때 가보니까 인부들 신원 검증하는데 한 2달쯤 걸리는데 그냥 각서만 쓰고 넣는 걸 보고 이건 나라도 심을 수 있겠네라는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실이 뚫렸다 안 뚫렸다라고 하는 것을 야당 충분히 비판할 수 있죠. 어쨌든 나와 있는 정보가 기밀문서라고 했으니 그럼 어떻게 뚫렸는지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뚫린다고 강변할 것이 아니고 분명히 뚫렸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조사해보고 대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게 지금 철통이다. 정보 관련자들에게 물어보면 창을 막는 방패는 없다 그래요. 그럼 뚫리기 마련인데 그럴 때마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은 저렇게 되면 이제 대책 못 세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병기 의원, 국정원 출신 김병기 의원 얘기를 해주셔서 이 질문을. 김병주 의원입니다. 그렇죠. 김병주 의원. 그 4월 대통령실 이전 과정이 너무 복잡했는데 그때 다른 정보기관 입장에서는 이게 절호의 기회라서 도청 장치나 이런 게 설치됐을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이게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기관인데요. 그렇게까지 허술하게 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유출된 정보가 사실이란 전제하에 보면 물론 양국이 다 부인했습니다만 이스라엘의 모사드도 뚫리고 프랑스도 뚫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사드 본부 이사 안 갔거든요. 프랑스도 여전히 직무실 그대로 쓰고요. 그러니까 꼭 대통령실 이전 때문에 갑자기 철통 같은 보안이 뚫리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전하는 과정에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뭐 어떤 도청 장치나 뭐 이런 걸 심을 수 있지 않느냐. 가능성은 어디나 다 있죠. 근데 그러면 기존의 청와대를 그대로 썼으면 보안 문제가 전혀 없었겠느냐. 그것도 자신할 수 없는 문제죠. 사실은 청와대도 구조 자체가 지금 대통령실보다 구조만 본다면 더 취약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 직무실하고 900m 떨어져 있는 비서관동, 그리고 그때는 청와대 직원들이 그 건물을 여러 개 썼잖아요. 사실은 그 안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에 다 모여 있는 것보다도 보안적으로 더 취약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보안이 뚫린 게 사실이라면 그게 꼭 이전 때문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유출된 문건을 보면 한국 뭐 포탄 수송 일정표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우회 지원 논의 여부를 놓고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는데요. 신원식 의원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결국 이제 이 대화 내용의 핵심이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필요한 포탄을 적절히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뿐이니까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가 사실 주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작년 연말에 이미 풍산에서 10만 발을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안 하고 미국만 가진다는 조건으로 10만 발 수출을 했습니다. 지금 3월 초에 있었다고 하는 그 통화 내용에 대한 고민을 몇 개월 전에 한 거죠. 그런데 느닷없이 3월 초에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이걸 뭐 하라고 그러면 어떡하죠? 이런 고민을 외교비서관과 안보실장이 했다는 게 굉장히 전 생뚱맞다. 예.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에 풍산이 생산한 포탄 10만 발을 미국으로 이미 수출했는데 올 3월 초에 또 논의를 했다는 게 좀 생뚱맞다 이런 얘기예요. 좀 일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상당 부분이 위조되었다라는 발표를 한 것이죠. 근데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위조가 정확한 표현인지 변조가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미 지난 연말에 수출을 한 거를 갖고 3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 그때 가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를 논의했다는 게 그 정보 문건의 내용이라면 그 정보 문건 자체가 아예 없던 걸 누군가 그냥 정보인 것처럼 만들어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우리 보안이 뚫렸다는 전제하에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그 미국의 도청 문제나 대통령실의 보안 문제,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는 건 맞고, 오늘 안철수 의원은 오랜만에 좀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막연한 설명만으로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좀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도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대통령실 보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좀 자체적으로 명백히 조사해서 밝혀야 된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 앞서 얘기하신 정봉주 의원 얘기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실 이전 때문에 이게 보안이 허술해질 수 있겠다. 야당이 당연히 비판하는 거고 국민들이 그런 의혹을 가질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모사드는 이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뚫렸다. 그러면은 같은 시긴트라도 그러니까 그 신호 정보를 통해서 도청하는 장치도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었고 모사드 같은 경우는 인공위성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그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 이전에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은 가장 가까이서 신호를 잡을 수 있는 도청 장치를 심었을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개연성은 이미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게 되면 무척 높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이제 김영남 의원이 그 슬그머니 피했는데 그 공사하는 인부들의 그 신원 점검을 신원 확인을 2달 동안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엔 너무 급히하다 보니까 그냥 각서만 썼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하게 되면 책임지겠다. 자, 그런데 그분들이 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전에 문제 제기를 먼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터졌으면 그럼 이 공사 과정에서 졸속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야당의 비판이 문제의식이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점검해 보겠다라고 하는 안철수 의원 지적하듯이 저런 입장을 가야 되고요. 또 하나는 신원 검증이 안 된 사람들이 들어간 게 누구냐면 코바나 컨텐츠 출신 직원들이 들어간 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분들 어떻게 확인합니까?
커버넌 콘텐츠에서 김건희 여사가 데리고 있었으니까 다 믿는다? 대부분이에요. 이 휴민트로 그 포섭되는 사람들은요. 과거 이제 위킬리크스 그 자료를 보면요. 본인이 그쪽에 망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 그냥 일반적인 정보고 뭐 요거 하나 복사해 주세요 하면 그게 중요한 정보고 크로스 체킹되면서 확인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문제까지 다 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하자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저는 국회에서 적어도요. 예. 진상조사 여부로 가기 전에 정보위 소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상임위를 소집을 예,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정보위는 민주당 의원들이 비판하고 있는 게 정보위에서는 사실대로 다 이제 국정원에서 와서 발표하고 정부에서 발표하고 하면서 이제 이 정보를 대외적으로 비공개로 하기로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민주당에서 듣고 설득력이 있고 수긍이 가면 더 이상 문제 제기를 안 하겠죠. 예. 근데 지금 그러면은 국회에다 보고하겠다. 예.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걸 대통령실에서는 이 입장 안 나옵니다. 야당에서는 정보위 소집을 해서 혹은 국정조사를 해서 이런 쪽으로 한 발 더 나가기 위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대통령실이 어떠한 입장으로 나오는지 확인하고 있는 중이죠. 예. 자, 이재명 대표는 국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 오늘 이 예. 얘기했고요. 지금 정봉주 의원 적어도 정보위라도 좀 열어야 된다는 입장이신데요. 지금 정봉주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대단히 보안 의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철저한 것처럼 들리는데 제가 기억을 더듬어보면 불과 5년 전에 문재인 정부 초기에 그때 집권 초기에 한참 각 부처마다 적폐청산위원회 만들어 갖고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잘못 찾는다고 하면서 그때 국정원 중앙 서버에 있는 내용을 비밀 취급 인가도 전혀 받지 않았던 민간인, 문재인 정부에서 추천한 민간인들입니다만 그 사람들이 다 뒤져봤어요.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물론 우리 정부 취급에 있어서 정부가 비밀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보안이 허술했던 적이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번 일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냐. 근데 국회 정보위원회라는 것이요. 사실은 주로 일방적으로 국정원이나 이런 쪽에 설명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떠한 진상 파악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 거기서 어떤 조사를 나가거나 이걸 자체적으로 국회에서 정보위를 연다고 해서 그 진상 파악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대통령실 위주로 진상 파악을 하고 다만 안철수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상당 부분은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만 맨 마지막 부분 예. 진상조사가 벌어지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밝히는 이 성격상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어려운 내용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들의 궁금증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앞으로도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